여러분은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여러 환경으로 인한 불임이나 난임 환자가 늘어나면서 입양을 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중 해외 입양 수치도 어마어마하죠. 특히 한국은 현재 해외 입양을 보내는 국가 중 네 번째로 여전히 많은 해외 입양을 보내고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에서 입양한 아이를 키우는 미국인이 입양 후 중국의 아이와 한국인 아이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민족의 특성이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인지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주시고 한국인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연 채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미국 캘리포니아 에서튼에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서튼에 살고 있는 크리스틴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할 것 없이 살고 있어요. 제 직업에 대한 사명감도 크고요. 제 남편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크게 회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남 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죠. 열악한 미국 의료 환경 속에서도 임산부 환자들과 여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신은 제 편이 아니었나 봅니다. 신은 저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아이는 주시지 않으셨죠. 처음에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여성의 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착각이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의 상처를 금방 극복한 편입니다. 제 환자들부터가 모두 저와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었고 그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옆집에 살던 중년 부부가 해외 입양을 통해 아이와 만나게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부인이 저희 병원 환자이기도 해서 난임인 건 알았는데 입양을 생각하고 있다는 건 몰랐기에 처음에 놀랐습니다. 아이는 중국인 여자아이였고 보기에도 귀여웠습니다. 중국인 아이들 보면 볼살 통통하니 귀엽잖아요. 이름은 페이였습니다. 페이는 부부를 잘 따르는 듯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는 남편과 신중히 상의해 고심 끝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닌 다른 나라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품어줄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고 저희에게 올 아이들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했고 그것 자체로 운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기다리다 저희에게 온 아이는 딸이었고 한국 아이였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이쁘고 귀여운 아이가 저희에게 온 것이 축복이라 생각했죠. 이름은 미국에서도 많이 쓰이는 수장과 비슷한 수진으로 지어줬습니다. 미국인과 한국인의 장점을 모두 안고 살아가라는 의미였습니다. 수진이는 5살이었고 커갈수록 더욱 천사 같고 한국인인 게 티가 나더라고요. 아이가 크면서 태권도도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치고 한국 문화도 배우게 했습니다. 어쨌든 아이의 뿌리는 한국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곧잘 배우더라고요. 아주 좋아했고요. 아이는 한국 날짜로 어버이날이 되면 저희에게 카네이션을 접어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이는 감수성도 뛰어나고 성격도 정말 밝았어요. 저희에게 안겨운 선물 같은 존재였죠. 뛰어놀기도 정말 좋아했고요. 학교 갈 나이가 되자 모든 해외 입양아가 그렇듯 정체성에 관한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수진이는 씩씩하게 견뎌주었습니다. 수진이 8살 되던 해에 동생을 가지고 싶다고 조르는 겁니다. 미국은 둘째 이상인 집이 많거든요. 아마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둘을 입양하기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히도 옆집의 페이와 친하게 커갔습니다. 동생이 갖고 싶었던 탓인지 페이에게는 진심으로 친자매 이상으로 붙어 다녔죠. 하지만 페이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뭔가 이상했어요. 옆집 부부는 둘 다 금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탓에 너무 바빠 보모가 아이를 봐주고는 했는데요.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저희 집에 와서 놀거나 간식을 먹으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수진의 할머니, 그러니까 제 엄마가 종종 수진을 돌보러 오셨거든요. 보모보다는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제안을 한 거고요. 하지만 페이는 버릇이 좋지 않은지 제 아이와 싸우고는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당한 거겠죠. 제 아이는 순해서 페이와 싸울 때 저희에게 사실을 숨겼고요. 자세히 물어보니까 페이가 먼저 꼬집거나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고 해요. 또 한 번 그러면 저에게 꼭 말을 하라며 아이를 달랬습니다. 페이는 어렸을 때부터 딱 봐도 고집이 세 보였습니다. 옆집 부부와 함께 외식을 하러 나가려고 하면 자꾸 중국 음식을 먹자고 하고 오늘은 다른 걸 먹자 하면 바닥에 드러누워 울어대기 바빴어요.
그럴 때마다 옆집 부부는 아이를 달래느라 힘이 들었죠. 그에 비해 수지는 음식도 안 가리고 잘 먹었습니다. 또 아이들이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랐습니다. 수지는 동네 사람들을 마주칠 때마다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90도로 인사를 했는데요. 페이는 저희 가족과 마주쳐도 쌩 지나치고 누군가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했어요. 옆집 부부에게 말을 하기에는 오지랖이었기에 말을 아꼈습니다. 아이들이 10대가 되고 수지는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집에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한국 음식 파티를 열기도 했어요. 하지만 페이는 집에 친구를 데리고 가는 걸 못 봤어요. 페이는 학교에서도 유독 혼자 동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인종차별이라도 당하나 했는데 수진 말에 의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대요. 안 그래도 페이를 걱정한 수진이 페이 친구들에게 진지하게 물어봤지만 중국인 친구들이랑만 잘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냥 친구들을 전부 무시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건 경제관념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외식도 자주 하고 아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은 전부 사줬어요. 명품이나 사치품은 제외하고요. 옆집 부부는 바빠서 저희가 가끔씩 휴무일 때 페이도 데리고 나갔어요. 수지는 욕심이 없는 편인데 페이가 유독 명품에 집착하더라고요. 명품을 줄줄 외우고 다녔습니다. 페이는 겨우 중학생이면서 이런저런 명품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마 중국인이나 중국계 미국인 친구들과 어울려 놀며 명품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았어요. 더 경악했던 건 페이의 부모님이 명품을 사주지 않는다며 아마 입양하라 아끼는 것 같다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오지랖인 걸 알면서도 페이에게 차분히 설명했어요. 입양하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니까 자녀들에게 자립심을 키워주고 더 바르게 성장하길 바라기 때문에 자제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 또한 수진에게 명품은 눈길도 주지 못하게 한다고요. 언젠가는 보이는 것으로 계급을 나누어 서로를 평가할 텐데 지금이라도 그런 곳에 얽매이게 만들고 싶지는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페이는 제 말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 핑계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냥 말을 아꼈어요. 페이는 저희와 밥을 먹으면서도 끊임없이 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 사망하면 재산 물려받아 돈을 왕창 쓰면서 사는 게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부모님 돈은 모두 자기 돈이라면서요. 그 생각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집에 와서도 잊혀지지 않았네요. 그러자 저희 아이가 방에 슬그머니 들어오더니 페이와 자기 생각은 다르다며 혼자 힘으로 공부하겠다며 기본적인 지원만 해달라고 하네요. 부모님이 부자인 건 맞지만 그건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부모님이 노력한 거고 이제부터는 스스로 만들어 가겠다고요. 너무 걱정 말라고요. 그 말을 듣고는 기특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났어요. 혹여나 페이처럼 우리 수진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심 걱정되어 심각했거든요. 그런 저의 마음을 알았는지 저에게 안도할 수 있게 자신의 마음을 말해준 거였어요.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듣고 또 한켠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약 입양아이가 아니었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부모에게 떼쓰고 투정 부리는 게 보통의 아이들이었을 텐데 마음이 이렇게 커버린 것이 혹시나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 수지는 어디에서나 적응자라고 씩씩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변치 않습니다. 저희와 정서적으로 끈끈하게 보통의 부모 자녀보다 더 단단히 결속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수진이 저희에게 와주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는 저도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수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현재에 조금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천적으로 나뉘는 민족성이 있는 것일까요? 정말 신기하고도 묘합니다. 사연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연을 전해드리는 채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다음번 영상에도 좋은 사연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